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밤에 자신의 명의로 담화를 냈습니다. 청와대를 향해서 거친 발언, 맹비난을 가한 건데요. 지금 이 시점에 왜 김여정이 등장을 했는지,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민생당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박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법사위 네,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법사위 와중에 노사정 간에 합의된 택시업계의 가장 아, 관심사인 타다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네, 의원님은 찬성이셨나 네, 봅니다. 당연히 찬성이죠. 아, 예.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택시업계나 택시기사들이 네, 정부에서 감찰을 해야 되는데 네, 예산상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타다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은 좋지만은 제도권 밖에서 하면은 사실상 정차의 효과가 나서 네. 택시업계나 택시기사들이 다 어려워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북한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의원님 예, 참고로. 네. 예. 김여정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담화를 발표한 거는 처음인데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아주 이례적인데요. 네네. 물론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직접 담화를 낸 것. 이것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이 네. 그만큼 높아졌다. 네. 또 백두혈통으로서 자기 오빠 김정은 위원장 다음에 네. 제2인자다 하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를 하는 거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보내는 사인이고 또 북한 내부의 정치적 위상을 확고히 하는 네. 내부 단결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화문을 보면요. 보셨겠지만 막 경악한다, 전응한 입장, 비논리적. 물론 북한 측 그 언어 수위가 상당히 높은 거는 일반적인 합니다만 그래도 김여정이 등장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게 조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방금 이승만 행각께서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과격한 용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지만은 네. 북한은 늘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네. 개념할 필요 없다. 음. 지나가자. 네. 저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아,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났던 몇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좀 심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남을 네.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누구나 느끼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또한 별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발언을 보면은 그 북한이 늘 얘기하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 참모들을 항상 분리해서 접근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 예, 예. 내용도 보면은 문 대통령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그런 와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미안한 비유지만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다. 딱 누구처럼 이렇게 여운을 남겼어요. 여기서 누구는 누굽니까? 그건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또 네. 그리고 딱 누구처럼 네. 트럼프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북한은 늘 알겠습니다. 상투적으로 그런 용어를 써왔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우리 불바다 만들겠다. 불바다 만들었어요? 음. 그냥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의원님, 그 우리가 북한이 도발할 때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한 거는 사실 한두 번이 아닌데 이 시기가 궁금합니다. 왜 이 시기에 김여정이 저렇게 거친 언사로 등장을 했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CNN 보도에 의하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북한 핵을 언급하지 않는다. 네네. 그리고 사실상 국무성도 비건 부장관 하나 남아있지 아무도 없어요. 네. 이 와중에 코로나19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표를 의식해서 인도를 방문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마디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소리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경종을 한번 울린 거예요. 관심을 네. 가져달라. 아, 예. 그리고 네. 우리 정부에도 그렇게 비난을 하지만은 그래도 관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높이 평가해야지. 네. 아니 북한이 저런다고 우리가 전쟁합니까? 네. 그렇게 아, 트럼, 생각하면 좋습니다. 트럼프의 일관된 무시 전략 때문에 화가 나서 오히려 이런 담화를 발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네,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고 자꾸 우리 정부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지나치게 협의를 하고 있지 않느냐. 네. 우리 민족끼리 하자. 그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타이밍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북한과 보건 분야 공동 협력을 바란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도발한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역시 같은 문재인 맥락입니까? 대통령은 네.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이렇게 막말을 하더라도 또 제 대화를 제의하고 북한의 코로나19를 위해서 공동 대응하자 하는 말씀을 하셔야지. 네. 그럼 당신들이 그렇게 막말 썼으니까 전쟁하자? 뭐 한번 붙자? 이런 얘기는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역시 우리가 어른답게 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일관되게 북한에게 대화를 제의하고 협력하자. 이렇게 한 것은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네. 잘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일각에서는 이 미사일 발사체를 발사한 배경 중 하나로 이 코로나19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북한에도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몇천 명이 지금 격리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확진자가 있을 거예요. 네, 중국하고 가장 가깝고 그렇죠. 중국하고 네. 가장 많은 왕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이 의료 시스템이나 방역 시스템이 지극히 취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네, 전염병이 나오면은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의 자유를 안 그래도 제한된 나라에서 더 제한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메르스 때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외국에서 들어올 때 2주간 격리를 시켰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언론들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실각됐다라고 네네. 했을 때도 저는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격리하고 있을 거다. 네. 2주 만에 나오잖아요. 네. 굉장히 강합니다. 음, 그래서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 그러한 교류를 하자고 하더라도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 네. 만약 백신 같은 것이 나왔다고 하면은 북한도 자기들이 구입할 수 없다고 하면은 우리 한국을 통해서 받고 싶은 심정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전염병에 취약한 북한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만약 북한이 창궐 하면은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 아니에요? 네, 네. 예. 우리도 같이 위험해질 수 돼지열병, 있다. 네. 그 돼지열병처럼?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정치 구단이시니까 이제 북한 전문가 말고요. 정치 쪽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네.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단 오늘 오후에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자필 편지를 공개했어요. 한마디로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죠.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것은 박근혜로서는 아마 분열된 보수를 향해서 뭉쳐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수는 이렇게 분열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목전에 총선을 두고 자기가 양보하는 박근혜가 요구하는 그런 통합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네. 아, 어렵게 보신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어, 사실 옥중 편지 이런 메시지가 거의 없었는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면 역으로 굉장히 위기라고 느낀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보수가 지금 산산이 분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문재인 정부, 진보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뭉쳐라 네. 라고 하지만은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수 대통합은 절대 안 되고 네. 소통합은 이루어지지만은 네. 분열된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고 그러면은 대선 후에 네. 이제 그러한 통합이 이루어질 때를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편지가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 공화당이나 이른바 친박 세력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 걸로 예상을 하세요? 굉장히 환영하고 있으면서 네, 네. 미래통합당에 미래통합당. 대해서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뭐 함께하자 하는 네. 반응을 나타내고 있던데요.
그렇지만은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자기들의 공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어렵다. 네.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옥중에서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TK 등 일부 지역에서 친박이 공천 폭탄을 맞았을 때 네. 거기에 뭉칠 수 있는 그 태극기 부대라는 말을 딱 꼬집었잖아요. 그랬죠. 네. 짚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력들이 뭉치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줬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 뭐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이번 선거가 결코 녹록치 않다. 지금 민주당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비례선거연합인데요. 비례정당 만들자라는 의견인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가능성이나 명분 등등을 봤을 때요. 미래한국당이 창당될 때 있을 네.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저는 미래민주당도 창당해야 된다라고 네. 했을 때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하다가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과 제1당이 됐을 때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진보 개혁 세력들이 뭉치자 네. 하는 것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우선 그 대국민 상대로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를 만들어서 미래한국당에게 바칠 수는 없지 않는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보 세력도 다수당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하고 네. 한번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불가피하게 만들게 됐으니 국민들한테 양해해달라고 사과를 하고 그렇죠. 지금이라도 만드는 게 낫다. 그 민주당이 얼마나 온갖 비난을 다 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만든다고 하면은 네. 국민들이 화나죠. 그런데 얼마 그렇기 전에 때문에 박지원 의원님께서 약간 좀 실기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저도 불구하고 예, 지금이라도 그때는 저도 실기했고 지금도 실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나 선거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네. 시민사회 진보 세력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면은 네.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네. 우리가 결국 보수 미래통합당에게 제1당을 바치는 그래서 진보 정권의 재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일은 막는 것이 옳다.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생당은 참여 안 하십니까? 혹시? 민주당은 지금 현재 여러 의견이 있지만은 네. 더 토론을 해봐야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모시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것이 좋다. 저 개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생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